지역은 서울보다 텃세도 심하고 소문도 빠르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 지역에 가서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특히 서울은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개인적인 환경이지만 지역에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는지에 대한 비밀 보장 그런 건 없다는 걸 간접적으로 많이 전해 들었는데요. 일단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살기로 정했는지에 따라 텃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농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청년 농부가 귀농 정착급 와서 온다면 텃세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역에 와서 원래 없던 걸 만드는 청년들은 오히려 환영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공연을 들으면서 와인을 마실 수 있는 비스트로를 오픈한다거나 주민들이 좋은 커피를 저렴하게 마시는 넓은 평수의 카페를 오픈한다거나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자신의 성향과 특성을 진단하고 내가 지역 문화에서 불편할 자신이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은 무엇인지, 내가 감안할 수 있는 고생은 무엇일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랑 연애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남들이 나한테 관심 갖는 게 더 스트레스인지, 비싼 월세, 불안한 직장, 지옥살에 시달리며 퇴준생으로 사는 것이 내게 더 스트레스인지. 실제로 회사가 좀 고생스러워도 도시 생활에 더 잘 맞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도시에서 경쟁 스트레스가 유난히 제일 힘든 사람도 있죠. 지역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정말 중요한 요소,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친구 만들 수 있는 지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 내 조금이라도 연고가 있다면 유리하겠죠. 꼭 직접적으로 알고 있던 사이가 아니라도 SNS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게 된 청년 친구들이랑도 요즘은 대학 친구보다도 더 친해지는 세상이잖아요. 강화 유니버스 이사 총총님에게 지속 가능한 지역살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어보니 공감대를 같이 하는 친구들과의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더 재밌게 오래 지역에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명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술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해변의 카카카라는 창작 집단 역시 친구들끼리 지역에 같이 내려와서 함께 고생하다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지역에서 같이 잘 살아나가야 할 이유와 목적으로 묶여있는 친구들과 함께 지역 귀환 프로젝트, 로컬 창업, 창작 활동 등을 함께 한다면 지속 가능한 정착 가능성이 2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변의 카카카라는 창작 집단에서 하성민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지속 가능한 지역살이의 3조건을 여기에 인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 청년은 경제적 관념이 약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 경제적인 자립이 아무래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할 기회가 얼마나 자주 있으며 돈을 벌지 않을 때에도 생활이 어느 정도 영위가 될 수 있는지를 보면 좋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에서 말한 경제적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로컬살이 요소입니다. 지역에서 나를 지지하고 나에게 유용한 정보나 기회를 알려주고 같이 뭘 하자고 해주는 친구들이지요. 지역에서 사는 청년들과 상호 의존도가 있는 것이 자립에서도 더욱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세 번째, 주거 환경이 매력적이면 정말 좋습니다. 지역에서 산다는 것은 많은 것을 어찌 보면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고생을 상회할 만큼 내가 사는 지역의 장소적 특징, 따뜻한 날씨라거나 조용한 마을 분위기 이런 것들의 매력을 느낀다면 조금 더 오래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컬살이의 어려움을 덜고 용기를 주는 다양한 지역살이 청년 사례자 이야기 그리고 청년 정책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고 하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